맛있는 요리, 맛있는 힐링. 강 셰프의 이럴 땐 뭐 먹지? 강 셰프의 이럴 땐 뭐 먹지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우리 강 셰프의 이럴 땐 뭐 먹지 저희가 지난 시간부터 좀 새롭게 좀 재미있는 순서로 준비를 해드린다고 말씀을 드려서 제가 뭐 고민을 좀 하다가 많은 분들이 또 우리 강 셰프님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참 많으시고 그리고 또 인기도 워낙 많으시다 보니까 제가 이 심리 테스트를 한번 준비해봤어요. 네, 날 죽이십시오. 네, 그래서 우리 오늘은 강 셰프 파헤치기 시간을 한번 마련해봤습니다. 네. 네,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네. 먼저 인사부터 해야죠. 그렇죠. 네. 우리가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 마음이 급하네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 셰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얼른 노래 한 곡 듣고 와서 우리 강 셰프님을 마구마구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그 힐링 요리만 전해드렸었는데 네. 오늘은 여러분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해보시면서 그쵸. 먼저 나를 알고 나를 먼저 파악하고 나를 알아야 버벅거리시네. 네, 왜 준비된 그러세요? 멘트가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대로 가세요. 멘트 그러니까요. 힘들어요. 네, 어쨌든 네 여러분도 힐링 시간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내 마음을 알아보는 것도 네. 중요한 것 같아요. 내 짝꿍도 알아보고 먼저 나 그렇죠. 알아보고 네. 그다음에 적어놨다가 네. 내 짝꿍이 진짜 어떤지를 이런 심리 테스트로 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사이트도 알려드릴 테니까요. 잠시 노래 한 곡 듣고 돌아와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네, 조성모가 부릅니다. 가시나무. 네, 조성모의 가시나무 듣고 돌아왔습니다.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우리도 알지 못하는 내 안에 있는 나의 심리. 글쎄요, 여러분들은 다 잘 알고 계신가요? 어떻게 강 셰프님은 잘 알고 계세요? 알죠. 아, 정말요? 사람이 내 나이 정도 되고 조금 이제 업앤다운이 좀 심한 분들은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 스스로를 되돌아보는 시간이 많고 네. 내가 잘못한 거 뭐 나한테 슬펐던 거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제 후회 없는 삶을 살자가 되게 강했던 것 같으니까 그쵸. 저는 매일매일 보게 돼요. 그래서 내 속 안에 뭐가 있는지 저 홀딱 뒤집어 봐서 압니다. 예. 아, 그래요? 네네. 어떤 그렇게 홀딱 뒤집어 볼 만한 그런 계기가 있었어요? 많았죠. 옛날에는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철없이 네. 그냥 생각 없이 막 살았던 것들 있으면서 이제는 이제 내가 진짜 누군가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진짜. 그러고서 난 원래 어렸을 땐 이러지 않았는데라는 게 많았었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변했지? 그러다가 내 자신 다시 찾았죠. 그랬을 때 맞아, 난 원래 이랬던 사람이야. 그러고서는 이제 다시는 그렇게 막 사는 삶을 살지 말자. 그리고 가까이만 오면 멀리하게 되더라고요, 그게. 그래요. 네. 참 막 사는 좋은 게 것 다른 거 같아요. 없어요. 그냥 매일 술이나 퍼마시고 가족 생각 많이 안 하고 뭐 내가 즐거우면 돼. 돈 버는 이유도 꿈도 없고 그냥 놀기 위해서 뭐 이런 게 막 살았다고 저는 말씀드리는 20대 거. 20대 때 또 30대 때. 30대 때까지. 네, 철이 네. 늦게 들었어요. 아이, 좀. 그래도 뭐 현재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네, 배우는 게 있는 게 중요한 것 그렇지. 같아요. 그런 과정을 거쳐서 내가 지금 성숙해져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게 더 중요한 거 아닐까 싶어요. 중요해요, 되게. 어떤 그런 그 누구나가 다 있는 것 같아. 인생의 어떤 터닝 포인트라 그래야 되나? 그렇죠. 네, 그런 깨달음의 시간이 올 때가 누구나 한 번쯤은 있는 것 같아. 그 시기만 다를 뿐이지. 아, 그렇죠. 근데 그걸 깨달으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렇죠. 제가 제 주변에 있는 친구들 보면 찌찌다가 네. 좀 있는 게 우선 결혼을 해서 애를 낳아야지 좀 맞아. 어른이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뭐냐 나이만 먹는다고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맞아요. 그 네. 나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네,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면은 아이고 이제 어떻게 나이가 이제 50인데 너네들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아직도 30에 이렇게 머물렀냐. 찌찌다. 이러고 맨날 이제 술 한잔 하면서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잔소리 이제 그만하려고요. 제가 만나면 뭐냐 보이는 게 그거니까 부모처럼 내 친구인데 잔소리 자꾸만 하게 되더라고요. 친구 간에는 그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 편하니까. 편하고 위하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근데 걔네들 입장에서는 듣기가 싫죠. 그럴 수도 있겠다.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공통점들이 찌찌들이 네, 찌찌. 장가를 갔는데 애가 없다. 아니면 장가를 갔다 왔는데 애가 없다. 그러니까 애를 안 키워보면 그 부모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오, 그런 것 같아요. 네, 저도
제 친구들 중에서 이제 아이를 낳아서 이거는 또 아이 없는 분들이 들으시면 좀 기분 나빠하실 수도 있지만 그런 뜻은 절대 아니고. 절대 아니에요. 절대 네. 아니에요. 그냥 근데 그 차이가 남자들을 있다는 얘기하는 거예요. 거죠. 저는 여자분들은 네. 철이 일찍 드는 것 같아요. 여자들이요? 어느 정도 생각이 있고 좀 뭘 하더라도 네. 좀 생각을 하고 움직이는데 남자들은 그렇잖아요. 이게 늙어도 애라는 말을 여자들이 많이 쓰잖아요. 네. 진짜 딱 맞아요. 남편들한테 많이 쓰죠. 좀 그런 게 있어요. 예. 저도 가끔가다 그런 게 튀어나와서 네. 이제 딱 보면서 내가 깜짝 놀래요. 내가 아직도 나이만 먹었지 완벽한 어른은 아니구나. 더 노력해야지. 뭐 맞아요. 이렇게. 저도 아이들 키우면서 그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네. 저희 집은 남편은 제가 철이 덜 들었다. 애 같다 그러고 저는 남편이 철 덜 들었다. 애 같다 그러고 막 티격태격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큰아이가 와서 아예 그냥 초토화를 시켜버리죠. 그치. 엄마 아빠 둘 다 철이 덜 들었어 이렇게. 제일 큰 어른은 큰 아들. 그러니까요. 그럴 땐 정말 좋네. 부끄럽더라고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뭐 그게 심판 역할을 한다든지 아니면 중간에서 뭐냐 두 분이서 그 말 다시면서 너가 철 뭐 내가 철 어쩌고 끝없을 수가 있어요. 근데 맞아요. 누가 와서 딱 결단해서 둘 다 철 들들었다 이러니까 조용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네. 어떤 그런 그렇죠. 심리 테스트를 통해서 이걸 하는 목적은 뭐 재미삼아 하는 것도 있지만 네. 어쨌든 나도 모르는 내 안의 어떤 나의 모습을 그렇죠. 한 번쯤 돌아보면서 내 스스로 힐링을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하고 준비를 해봤어요. 네네. 그래서 우리 강 셰프님에서 저는 이제 이미 하면서 이제 자료 준비를 하면서 네네. 제가 해봐서 답을 다 알기 때문에 저는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강 셰프님하고 방송 들으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요. 나는 어떤 타입의 사람일까라는 거예요. 어떤 타입? 그렇죠. 우리 강 셰프님은 나는 어떤 타입일까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뭐 어떤 타입, 뭐 착한 사람, 뭐 어떤 뭐 타입이 어떤 타입인지 어느 정도 좀 설명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해보죠 일단. 네. 테스트를. 전혀 의외에 훅 들어오네요. 네. 어떤 사람? 어떤 타입의 사람일까? 어떤 타입? 자, 문제 드립니다. 네. 귀갓길에 벤치에 앉아 있는 남녀 커플을 봤어요. 벤치에 바깥에 네. 뭐 후드에 뭐 그렇죠. 네, 야외에. 네, 야외에. 그게 뭐 공원이 될 수도 네. 있고 그냥 스트릿이 될 수도 있고요. 네. 만약에 당신이 두 사람 사이에 뭔가를 놓는다면 다음 중 어느 것을 놓겠습니까? 두 사람 사이에 그렇죠. 갖다 네. 제가 놓는 거예요. 그렇죠. 강 셰프님이 갖다 놓는 거예요. 어, 참 맞을 수도 있는데 뜬금없긴 하지만 밑도 끝도 없는 행동인데. 그렇죠. 네네.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네. 이제 우리 강 셰프님의 타입이 나오는 거예요. 야, 자, 1번 잘해도 본전인 것 같은데 이거. 그럴 오케이, 수도 1번이요. 네. 핸드백, 핸드백. 2번 서류 봉투, 네. 3번 큰 선물 꾸러미, 네. 4번 꽃입니다. 이게 3, 4번 둘 중에 하나예요, 저는. 3, 4번 네, 선물 아니면 꽃인데 네. 제가 어쩔 때는 소심하게 꽃을 잘못 갖다 주면 네. 남자가 오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꽃은 어떻게 보면 여자에 대한 거가 더 강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선물 선택할 것 같아요. 저랑 똑같네요. 네, 네. 네. 두 사람한테 다 주는. 네, 뭐 저도 이런 선물을 거. 선택했었거든요. 네네. 자, 먼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다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먼저 네. 핸드백을 선택하신 분들, 네. 남성의 경우는 이것을 선택한 당신은 평소 자신이 여성에게 인기가 없다는 컴플렉스가 의외로 강한 사람이래요. 지금까지 여성과의 사귐에서 좋지 않았던 기억이 더 많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에게 지나칠 정도로 조심성 있게 대하는 나머지 좀처럼 다가갈 수 없고 이상형의 여성을 동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을 선택한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 대해 불신감이나 거부감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 기억하고 싶지 않은 좋지 않은 과거에 대한 추억이 있어서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지만 마음속으로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을 겁니다. 당신은 좀 더 성실하고 진실한 남자를 기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이번엔 서류 봉투를 선택하신 분. 네네. 남성, 스스로 꽤 자신만만해하는 사람으로 여성을 고르는 취향에 있어서도 매우 까다로운 사람입니다.
이상이 높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여성을 찾아서 어디로든 갈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고요. 적극적으로 접근해오는 여성을 싫어하고 노골적으로 싫은 내색을 하고 상대하는 냉정한 면도 있습니다. 살짝 보수적인 뭐 그런. 내 친구 중에 한 명 있어요. 딱 네. 얘는 서류 딱 갖다 줄래 갔대. 저도 정확해요. 아는 분이 딱 네네. 떠올랐는데. 네, 그리고 여성의 경우 서류 봉투를 선택한 여성. 애인이나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은 돈이나 일, 공부에 대한 관심이 더 높은 때입니다. 특히 야한 것만 생각하고 있는 남성과는 절대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자신이 정말로 하고 싶어하는 일을 이해해 줄 수 있는 남성이 필요한 때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네네. 우리 강 셰프님이 선택한 네. 큰 선물 꾸러미를 네. 선택한 남성의 경우입니다. 개 중에는 여성과의 접촉에 맞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네네. 여성과의 접촉에 혐오감을 느끼는 결벽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을지 모릅니다. 혐오? 제가 네. 죄송해요. 이 혐오라는 거를 TV에서 많이 들었는데 아주 극도로 헤이트하는 거죠. 진짜 여자를요? 제가요? 여자가 이렇게 접촉을 하는 거. 여자가 뭐 터치를 한다든지. 싫어해요. 저 되게 싫어해요. 맞네요, 그럼. 되게 싫어해요. 저 싫어해요. 저 그래서 미장원에도 네. 되게 나이 드신 분들이 머리 자르는 데 가는 게 네. 여자가 제 막 어디 만지는 진짜요? 걸 진짜 안 좋아해요. 저 되게 싫어요. 되게 그래서 신기하다. 맞네요, 그럼 이게. 이거 맞네. 그리고 살짝 그런 결벽증이 있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사이가 좋은 두 사람을 보면 괜히 불안해지거나 괜히 심술을 부리고 싶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이건 아니에요. 저는 되게 흐뭇해하고 네. 축복해주는 편이고 네. 둘이 잘 되게끔 해주는 편이고 네. 상의까지도 해주는 편이에요. 요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누가 이렇게 잘 되는 신체적인 꼴을 접촉을 하는 거나 그런 장면을 봐도 그런 걸 봐도 킥킥 요거는- 웃죠. 네, 아이고 요거는 놀고들이 있네 땡. 이러면서. 그러면 자신의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도 그다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 사람입니다. 한 번만 더 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셰프님의 네. 마음과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 일치하지 마음과 않는 행동이 거. 다른 것에도 그다지 크게 신경을 쓰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인지 그러니까 뭐 이거 그러니까 약간 잘못 셰프님이- 얘기하면 이중성격자 아니에요 이거? 그런 게 아니라 이제 셰프님이 예를 들어 네. 셰프님이 어떤 사람이 싫어요. 네네. 그렇지만 겉으로는 싫은 내색을 잘 하지 않는 거죠. 옛날에 그랬죠. 어렸을 때. 그럼 이것도 맞는 네, 거예요. 어렸을 때는 근데 그게 제가 이제 나이가 먹으면서 바뀐 네. 것 중에 하나가 네. 그런 거 있잖아요. 그냥 내가 참고 그냥 다 그냥 두루두루 하면 되지. 왜 다른 사람까지 다 불편하게 만들고 내가 해야 돼. 야, 이것도 맞네요. 네, 저는 근데 그거 지금은 안 못하거든요. 그래요. 그게 이제 나이 들면 저는 바뀌어요? 바뀌어. 나이 들었는데 네. 안 바뀌는데요? 조금만 더 있어봐. 나보다는 어리잖아. 조금만 있으면 그래요? 바뀌어. 이게 갑자기 와. 갑자기. 저는 싫은 사람이나 뭐 싫은 거는 죽어도 못하는. 그럼 원래부터 그랬네. 네, 원래부터 그랬어요. 나는 그런 게 아니라 표현을 못해요. 그냥 다 네. 내가 무슨 다 감싸 안아야 된다. 그래서 약간 우리 그걸 와이프가 못해요, 저는. 나보러 무슨 임금님의 무슨 마음으로 오. 왜 백성들을 다 품다지 왜 그래야 되냐. 근데 생각해보니까 맞더라고.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가 진짜 신경 써야 될 사람들도 네. 제대로 시간이 없어서 테이크를 못하면서 네. 왜 쓸데없는 사람들을 네가 참아가면서 네.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네. 흉내를 그건 아니다 그러는 거를 늦게 조금 깨달은 것 같아. 지금은 이제 싫으면 딱 싫다고 네. 딱 얘기를 해. 지금은 바뀌신 거네요. 바뀐 그러면. 거지, 원래는 바뀐 거지. 마음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는 것에도 크게 신경을 안 썼는데 안 썼어. 지금은 이제 신경 반대로 무지하게 바뀌- 쓰여. 그렇군요. 자, 그리고 어쨌든 비슷하고 이제 여성의 경우 선물 꾸러미를 선택한 여성의 경우는 남성에 대해서 필요 이상으로 경계심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특히 말이 청산유수인 사람에게는 신뢰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말이 너무 말을 잘하는 사람 좋지만 너무 청산유수인 사람은 사기꾼 아니야? 이런 의심부터 하거든요. 청산 요 맞는 단어가 이제 내가 처음 들어본 단어예요. 이게 이게 사자성어 맞지? 네. 청산유수가 말을 너무 아주 세련되면서 아주 화려하게 너무 잘하는 거야. 말을 사람 하면 듣고 싶은 말만 하는 사람 뭐 이런 거 아니야? 그런 것도 있어요. 약간 제비들이 이런 그렇지. 행동들을 하지. 그런 사람만 하는 거죠. 나쁘다. 그리고 당신은 씩씩함과 여자를 배려해주는 따뜻한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남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오히려 주위의 남성과 벽을 쌓아버리기 쉽습니다. 아, 그렇지. 그렇게 맞는 생각하면 것 벽을 같아요. 싸지. 제 주변에 남자가 별로 없어요. 이래서 그런 거였구나. 자, 이번엔 꽃을 선택한 남성의 경우. 이 꽃을 선택한 당신은 대단한 로맨티스트입니다. 아까 꽃도 살짝 있었다 그랬잖아요. 약간 있지. 있지. 맞아.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로맨티스트. 왜냐면 우리 강 셰프님 아내 되시는 분한테 굉장히 로맨티스트시잖아요. 그건 있어.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는 것 같아요. 또 성에 대한 동경이 강하고 세다 이거.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건 맞는 것 같은데. 맞네, 맞아. 네, 여성에게 금방 매력을 느껴 쉽게 빠져들지만 금사빠. 바람둥이라는 소리잖아 이거. 상대방의 마음을 읽는데 서툴러서 냉정히 절교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람둥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이 바람둥이나 선수들은 마음을 잘 읽잖아요. 상대방 마음을 잘 읽잖아요. 서투르지 않잖아요. 아니 근데 그게 마음을 읽든 안 읽든 이 사람 저 사람 여자들한테 마음을 쉽게 준다는 그거는 우유부단한 거잖아. 그게 뭐 그렇죠. 보는 여자마다 마음 가는 거 아니야? 그건 그럼. 가벼운 거지. 가벼운 거지. 자기 그건 줏대도 별로다. 없고 뭐 스타일도 없고 그치. 그냥 그건 별로지. 찌질이네. 별로지. 뭐냐 여기저기 다 찔러보는 스타일이거든. 그건 노노노. 재수 없어. 노노노. 근데 근데 꽃을 선택한 남자분들 계실 수도 있단 말이죠. 근데 죄송해요. 나는 내 느끼는 그대로 아니 요걸 얘기하는 그렇죠. 거지. 100%다 그렇다는 건 그렇지, 아니에요. 아니죠. 네. 자, 그리고 꽃을 선택한 여성의 경우는 지금 당신은 꿈과 모험을 추구하려는 욕심으로 가득합니다. 그와 멋있는 연애를 하고 결혼해서는 귀엽고 똑똑한 아이를 낳아야지 하는 등의 부푼 기대가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연인이 없는 사람은 때때로 여행지에서의 충동적인 로맨스 혹은 운명적인 만남을 기대하기도 합니다. 낭만주의잖아요. 낭만주의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연보다는 뭐 네. 뭐랄까 인연 아니면 뭐 데스티니 뭐 이런 거를 드라마틱한 그런 러브를 뭐 꿈꾸는 열대 지방에서 혼자 여행을 갔는데 네. 혼자 온 남자와 그렇지. 눈이 맞았다. 알고 봤더니 어렸을 때 만난 적이 있다. 이러면서 그런 거. 근데 누구나 그런 거 꿈꾸지 않나요? 꿈꾸죠. 이렇게 그러니까 만들어 내려고 하는 20대 사람도 때는 있어요. 그런 꿈을 꿨던 것 같아요. 맞아. 네. 네. 근데 인생 살면서 그런 일들은 많이 있지는 않더라고요. 네. 안 생기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자, 이번엔 나의 대인 관계는 과연 어떨까 하는 그런 심리 테스트입니다. 자, 당신과 친한 친구와 한때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과의 결혼한다는 소식이 청첩장으로 날라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강 셰프님이 사랑했던 여자와 강 셰프님이 가장 친한 베스트 프렌드가 결혼을 한대요, 둘이. 이건 결혼은 없었는데 제 실제로 있었어요? 야 이거 참 저도 우리 이거 와이프도 비슷한 아는 경우 얘기예요. 있었어요. 이게 내가 지금 이게 20살 때 얘기인데 네. 내가 사귀었던 여자를 네. 제 아는 형이 내가 헤어지고 나서 바로 사귀었어. 그런데 저는 몰랐는데 주변에 이제 네. 학교 친구 여자들이 있잖아요. 네. 야 뭐 이상한 것 같아 어쩌고저쩌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랬는데 그 형이 하루는 그때 LA 청아라는 술이 맨날 술 얘기하는 죄송한데 LA에서 청아라는 술이 소주는 그때 없었을 때예요. 여자분들이 좋아했죠. 저도 예. 청아 한때 20대 예. 때 20대 초반에 근데 한국에서 왔다라는 게 이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술집에서 사가지고 바다를 그 형이 나한테 가재는 거야. 바다에서 먹으면 진짜 에미에비도 몰라보죠. 그래서 아니 이 형이 왜 이상한 짓을 할까? 그래서 세나모니카 비치에 갔어요. 네. 그때 바다 모래상에 남자 둘이서 이상하지 않아. 이게 이상하지. 로맨틱한 것도 이게 뭐야 이게 미국에서는. 남자 둘이서 새벽에 그치, 미국에서 그러더니 한 오해받을 병을 딱 주면서 마시래. 그 형이 고백을 한 거예요, 먼저? 딱 얘기하대 미안하대. 그리고 자기를 때리대. 그래서 내가 그랬죠. 제가 왜 때려? 왜 때려요? 그거는 뭐 둘이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 내가 사귀었던. 근데 그 형은 약간 그런 이제 너무 보수적인 잔인하다. 이제 형제 같은 뭐 형 동생 사이였고 이랬는데 내가 널 사귀었던 여자는 아무리 좋았어도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만났다 이러면서 했는데 그때 웃겼어요, 되게 약간 뭐냐 그 형은 오히려 제가 이해를 했고 네. 약간 그 여자가 야 너 좀 나쁘다 넌 좀 나쁜 것 같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제 생각이 그게 옳은 건지 안 옳은 건지 모르겠는데 정답은 없어요. 네, 없어요. 사실. 근데 여자가 오히려 품위가 떨어지더라고.
맞아.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예, 뭐냐 남자가 해도 여자가 노 하면 네. 못 하거든요. 그리고 네. 그 형 성격을 내가 알거든요. 네. 먼저 꼬리가 탁탁 들어왔기 때문에 잡은 거를 제가 알아요. 그 형 성격을 알아서. 그래서 조금 여자분이 꼬리를 친 그쵸, 거예요. 그쵸. 형한테. 예. 못했다. 약간 내가 헤어지자고 그래서 복수한 건가 뭐 이런 생각도 했었어요. 아이고 그랬구나. 네. 거기에 또 깊은 사연이 있죠. 근데 여기까지. 드라마틱하네요. 네. 그래도 만약에 그 형이 먼저 그래도 고백을 했으니 다 망정이지. 서로 모른 척하고 있다가 다르게 해서 아니죠. 들어오면 저는 더 그렇게 기분이 나쁘지 저는 않을까요? 얘기하죠. 제가 그때는 확실하지 않아서 형한테 얘기를 안 했지만 네.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이 세상에 평생 가는 비밀은 없더라고요. 맞아. 근데 맞아요. 그때는 그게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 놀러 다니는 데가 많이 없어서 네. 부닥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형이 약간 나랑 거의 매일 만나시게 되는데 안 만나고 그래서 이상하다고 느꼈고 네. 하면 전 얘기해요. 그냥 얘기하지 뭐 이렇게 끙끙하러. 네. 전 먼저 왜냐 누가 불편해하는 거를 저는 그런 거를 잘 못 봐요. 아니면 안 만나고. 그치. 근데 날 만나면서 이렇게 불편해하니까 형 괜찮아. 뭐 어때? 서로 좋아할 수도 있지. 뭐 내가 뭔데? 뭐 이렇게 해서 편안하게 해주는데 그 형이 혼자 끙끙 앓고 있었던 거를 제가 이제 캐치를 했을 그래도 거예요. 최소한의 양심은 있네요. 그 형이라는 분은. 제가 태어나서 지금도 지금은 거의 보질 못해요. 너무 이제 이게 그 형이 어떻게 보면은 나랑 이제 놀고 많이 놀았던 형인데 이제는 교회를 열심히 다니시고 이러는데 너무 또 반대쪽으로 가셨어. 왜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믿음이 있고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뭐 다 있어요. 근데 내 인생 모두를 그냥 다 교회에다가 다 바치는 거는 저는 이제 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이거 기분 나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기독교인으로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목사님의 설교는 다 들었고 17살 때는 선교사의 꿈을 또 가졌던 사람이에요. 저보다 더 대단하시네요. 무슨 선교사 안 어울려요 저랑은. 근데 한때 막 교회 열심히 막 해가지고 불타올라서 선교사가 꿈이었던 때인데 그런 거 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도 얘기를 하셨어요. 약간 또 기독교 방송적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 자기 일을 열심히 하면서 그렇지. 교회도 열심히 그렇죠. 하고 모든 일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걸 잘못 알아들으시고 모든 거를 주님께 맡기면 다 해결해 줘라는 그 잘못된 생각이 있으신 분을 제가 좀 봤거든요. 아니 뭐 그게 꼭 맞다 틀리다의 문제가 아니라 본인이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되면 나서서 본인 스스로 이 그렇지. 해결할 거를 자꾸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교회만 가서 기도한다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죠. 저는 특히 그 교회를 엄청 열심히 다니는 네네. 분이 있었어요. 다니는 건 좋아요. 다니고 잘 믿고 열심히 살면 좋은데 그 분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돌아가셨어요. 그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제 제가 그 사람에게 막 뭐라고 했죠. 네네. 그 당사 돌아가신 분한테 너는 죄를 그 사죄를 빌어야 된다. 그런데 그분이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고 이미 깨끗하다. 그러니 그 돌아가신 분한테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길을 잘못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성경책에는 아무리, 그렇게 나와 있지도 않고 그러니까요. 이게 제가 이제 들으시는 분들 기분 나쁠 수 있는데 목사님들이 똑같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다 이제 틀리게 이제 설교를 하시는 거 저는 진짜 8살 때부터 할머니한테 이제 맨 처음에 끌려갔죠. 교회를 가기 싫은데도. 근데 매일 듣고 저처럼 포커스 목사님이 설교하시는데 진짜 딱 그거를 하나하나 성경책을 보면서 했던 애도 많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전 그걸 들었어요. 근데 하면서 목사님마다 다 다르더라고. 그렇죠. 그래서, 뭐 사람이니까. 그래서 조금 나이가 먹었을 때 물어봤어요. 아니 똑같은 성경 구절 가지고 왜 목사님마다 이렇게 해석이 다 다르냐. 그럼 어느 거를 내가 믿어야 되는 거고 어느 게 옳은 거냐. 그런데 그 답을 해주시는 목사님은 한 분도 안 계셨어요. 어떤 그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은 어쨌든 자기 소신을 가지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료를 바탕으로 해주시는 거기 때문에 다를 수는 있죠. 그러니까 이제
왜 교회를 쇼핑한다 이런 말까지 나온 것 같아요. 사람들이 나한테 맞는 교회나 나한테 맞는 말씀이 있다 이렇게 많이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그렇죠. 어쨌든 우리가 교회를 믿고 우리 자신이 성경책대로 살아나오는 저는 성경책을 그냥 이렇게 믿음을 빼고 나서 성경책 자체로만 보잖아요. 네. 인생 살아가는데 그러니까 가이드예요. 그렇죠. 이게 뭘 해야 되고 뭘 안 해야 되는 게 그렇죠. 정확하게 맞아. 나와 있는 가이드예요. 거기다 믿음까지 이렇게 섞잖아요. 네. 이거를 쫓아서 했을 때는 안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서 밸런스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거를 벗어나서 너무 믿음 쪽에만 이거를 100%다 몰아가면 실제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될 걸 안 하고 했을 때는 이제 어긋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뭐라고 하는 사람은 악마라고 또 이분들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좀 아닌 것 저는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그런 식이 아니에요. 저는 좀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런 네. 분들은 본인 마음대로 믿음 해야지 괜히 뭐 얘기를 해줬다 그래서 이게 도움이 되는 분이 아니구나. 스스로 언젠가는 아셔야 되는 분이지. 네. 아마 진짜 유능한 목사님이 와서 설명을 해서 그분은 벌써 이제 세뇌가 되셨더라고요. 맞아.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기독교의 폐단이 아닌가 네네. 싶기도 해요. 네. 네. 근데 진짜 교회를 가면 행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편안해야 교회를 가면 되고. 맨날 나 힘든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죠. 근데 이게 맞아요. 살다가 힘든 일이 있었으면 도와달라고 할 수 있는데 교회 내용 자체가 맨날 도와달라는 거. 이거에는 문제가 있다는 거죠. 맞아요. 저는. 네. 뭐든지 해결이 네. 되는 것처럼 감사를 더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믿음이에요. 제가 그 말 하고 싶었어요. 네네. 저도 기도할 때는 항상 감사 기도를 먼저 네. 해요. 그러면 얼마나 좋은 거야. 네. 하나님과 예수님이 저에게 이런 라이프를 주시고 지금 내가 살아 있고 이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고 방송을 할 수 그렇죠. 있고 내가 가게를 할 수 있고 운전을 하고 이거 진짜 조그만 거에 행복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있는 거에는 행복할지 모르고 네. 거기에 대한 불만. 근데 교회에서 잘못 배운 거는 무조건 하나님한테 맡기면 다 해준다라는 그 잘못된 생각. 내 노력 아니요. 내 노력과 같이 해야지만 하는 그렇죠. 거지. 네. 하나님이 주시고 싶을 때 주시는 거예요. 다 해결해 주시는 해결사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죠. 그래서 아니죠. 저는 기도할 때 먼저 감사 기도를 먼저 시작을 하고 뭔가 제가 힘들고 그런 게 있으면 그걸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기도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어떤 문제가 있을 때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라고 그렇죠. 기도를 하지. 하나님 네. 이거 해결해 주세요. 네. 이거 주세요. 저 돈 필요해. 돈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그렇죠. 거는 조금 좀 잘못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네. 이제 다 그런 식은 아니고 그렇죠. 제가 이제 봐왔던 것만 해서 이제 그 경험상 얘기해 드렸는데 우리 심리 테스트 하다가 우리가 또 이제 또 기독교 빠졌어요. 방송으로 주주주 어디 끝이지? 나갔네요. 네네. 네. 나의 청첩장이 날아왔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이때 우리 강 셰프님의 행동은 네. 자, 1번. 비록 가슴은 아프지만 둘의 결혼식에 참석해 축하를 해준다. 그건 아닌 것 같아 내 성격에는. 2번.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찾아가기가 괴로워서 다음에 전화나 한 통 해준다. 근데 여기 상황이 네. 지금 뭐 내가 뭐 결혼하기 전에 그러니까 싱글이었을 때 뭐 헤어진 지 제가 이런 거 좀 디테일하게 물어보는 게 미안해요. 이게 심리 테스트인데 제가 그때 마음이 다를 것 같아서 그래. 맞아요. 그거 맞아요. 저도 하면서 이거는 내가 결혼하기 전과 결혼했을 그렇죠. 때와 내 현재 남자친구 있냐 없냐에 따라서 그렇죠. 어떻게 헤어졌냐에 따라서 얼마나 됐는지도 다 다를 중요한 것 같아요. 거요. 이게 그러나 통상적으로 통상적으로. 오케이. 네. 자, 2번 용서는 할 수 있지만 찾아가기가 괴로워서 다음에 전화나 한 통 해준다. 3번 그냥 아무 말 없이 둘의 행복을 빌어준다. 4번 용서고 뭐고 저주한다. 난 여기 없는 것 같은데. 그냥 없어요? 신경 안 쓴다. 신경 안 쓴다. 신경 안 쓴다. 그러니까 이게 둘이가 사귀는 게 네. 나의 사랑인데 뭐 나를 배신하고 둘이 사귄 거예요? 아니면 그냥 나랑 헤어졌는데 나중에 둘이 사귀게 된 거예요? 뭐 이거가 되게 저한테는 중요해요. 그게 안 나왔어. 당신과 친한 친구와 한때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이라고만 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럴 때 한때. 가질 수 있는 어떤 이런 그 전체적인 마음 뭐 이런 거죠. 전체적인 마음이면 3번이 그거였었죠. 그냥 말없이 네, 둘의 말없이, 행복을 빌어준다. 빌어준다. 그걸 거예요. 네, 네. 그럼 그거부터 해석해 드릴게요. 네. 당신은 상대방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이다. 즉 나서기를 싫어하고 사람들이 많은 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타입이다.
하지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는다. 맞는 것 같으세요? 맞아요. 근데 맞는 것 이게 같아요. 어느 순간부터 나대는 걸 되게 좋아하게 되고요. 그리고 네. 약간 끼가 제가 어렸을 때 되게 소심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아니 내가 소심하고 뭐 어쩌면 네. 어때요? 그냥 너무 이제 오바만 안 하고 하는 것도 괜찮다 그러면서 제 성격을 바꾸기 시작했어. 이게 뭐였냐면 네. 저희 엄마한테 저는 한번 따진 적이 있어요. 뭐를요? 저한테 O형이라고 그랬거든. 그런데 어렸을 때 교회를 다니면요 아는 네. 누나들 뭐 여자애들이 너 혈액형 뭐야 어쩌고 저쩌고 물어봐요. 근데 O형 같으신데? O형은 이렇다 저렇다 뭐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네. 그건 아니에요? 아니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했냐 O형처럼 바꾸기 시작했어요. 그럼 원래 O형이 아니신 거예요? 전 B형이에요. 저도 B형인데. 네. B형에 찌뽀. 거기다 네. B형에다가 네. 또 RH-예요. 그래서 이건 제가 둘째 딸로 할 때 알았어요. RH-가 네게티브라고 그래서 피가 그러니까 없어요. 드문 혈액형이잖아요. 네. 이거 아셔야 되는 게 제가 이제 왜냐면 치과 의사가 되려다가 이거를 제가 때려치고 네. 다른 방향으로 나갔잖아요. 그래서 조금 의학적으로 좀 알아요. 근데 한국 사람들이 B형 너무 많아 막 이러잖아요. 근데 한국에만 유일하게 B형들이 많아요. 전 세계적으로는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B형이 A형이 네. 많지 않아요? 제일 A형이? A형도 많은데 사람들이 B형이 되게 흔한 피인 줄 아는데 네. 전 세계의 파퓰레이션을 따지잖아요. 네. 10%밖에 안 돼요. 그래요? 네. B형이? O형이 많아요. O형이 많아요. 많아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유일하게 33%래요. 인구에 한국 사람들의 인구에. 그러니까 그거를 전 세계적으로 보는 거와 한국 사회에서 보는 거 진짜 큰 차이가 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서 RH-는 0.00 몇 %래요. 그래서 제 둘째 딸이 7개월 만에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의사가 가족들 다 모여서 피 다 뽑으라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근데 뽑아서 나는 이제 O형이니까 내 피가 될 줄 알고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8살 때 왔다고 넌 안 된대. 왜냐하면 한국 사람들 그 국 같이 먹고 그래서 헤파타이러스라는 게 애한테 간염 잘못 잡았는데 애가 이런 게 있을까 봐. 안 좋다고 몇 살 때 여기서 태어난 애들만 한다고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피 검사를 했는데 그때 제가 B형의 RH- 걸 처음 알아서 너 피 뽑아놔. 너 피 없어. 무슨 사고 나면 너는 맞아. 그 찾을 수도 없어 사람을. 그래서 전 그때 알아서 그때 엄마한테 전화했죠. 엄마, 내 엄마 아들 맞냐고. 어떻게 아들 혈액형도 모르냐고. 나 뭐냐 나한테 O형이라고 그랬거든. 그래서 좀 약간 엄마한테 사기당한 그런 기분이 들었죠. 속상하셨겠네요. 아니요, 뭐 잠깐 그랬다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옛날에 뭐 피 검사를 이건 70년대 옛날 분들은 잘 초반이잖아요. 모르시더라고요. 그게 뭐 네. 지금처럼 뭐 혈액형이 뭐고 이런 서류도 할 때가 아니라 네. 어쩔 때는 뭐 그때 병원에서 안 낳고 집에서 날 때도 그렇죠. 많은데 그런 그래서 뭐 경우도 저는 그런 거를 있고. 잠깐 약간 내가 혈액형을 잘못 알고 살았다라는 거에 엄마한테 약간 원망을 한 거죠. 네. 뭐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슉 넘어갔죠. 뭐. 네. 그 다음부터 약간 성격이 B형으로 약간 돌아서죠. 원래 혈액형으로 한 것 같아요. 근데 연습을 했어요, 진짜. 그래도 어쨌든 그 사고 안 나시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진짜. 그래야죠. 네. 사고 날 일도 없어요. 맨날 일만 하는데. 뭐. 그래도 조심하세요. 네네. 네. 자, 그래서 1번을 선택하신 분, 비록 가슴은 아프지만 둘의 결혼식에 참석해서 축하해준다 하시는 분은 언제나 넓은 마음으로 상대방을 편안하게 해주고 아주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하지만 착하게만 보이기 때문에 주위에서 만만하게 보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요게 제 옛날이네. 아, 그래요? 네. 요게 변했던 것 같아요. 옛날에 제가 이랬어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잘하고 모든 걸 이해해주면 어느 순간에 약간 만만하게 보고 쟤는 괜찮아. 이렇게 해도 돼. 이런 거를 느꼈어요. 사람들이 강셰프님한테 왜냐면 나는 다 헬렐레 내고 뭐 야 괜찮아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너무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당연하다 그러고 호구가 된다고 그러고 그렇게 생각하더라고. 맞아. 그리고 내가 화를 내면 내가 이상한 사람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 나도 너무 한도를 넘어가면 그거에 대한 기분이 나쁘거든요. 그러니까요.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근데 내가 너무 그냥 오냐 했더니 나는 다 괜찮은 줄 알고 오해를 하더라고요. 세상이 그렇더라고요. 착한 사람이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거꾸로 됐어요. 너무 착한 네. 사람들은 항상 손해를 보거나 정말 호구 취급을 당하거나 그렇죠. 큰 아, 소리 그런 치는 거 사람한테는 볼 때마다. 쩔쩔매고 네. 착하게 하는 사람들한테는 찍찍 반말도 해도 되고 뭐 야, 그런 거 세상이 좀 좀 뒤집혔죠. 안타깝고 화가 나요. 네. 네.
그리고 2번 용서는 할 수 있지만 너무 괴로워서 다음에 전화 한 통 해준다. 선택하신 분은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쉽게 마음을 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는 사람이다. 하지만 능수능란한 말솜씨로 대화를 이끌어 나가는 해피 토크맨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고 3번 그냥 아무 말 없이 둘의 행복을 빌어준다는 아까 말씀하셨죠? 네, 상대방의 말을 조용히 들어주는 사람이다. 나서기 싫어하고 사람들이 많은 자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타입이다. 하지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미움을 받지 않는 타입이다. 마지막 용서고 뭐고 저주한다.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랑에 따라서 저도 저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그 여자를 사랑했는데 사귀는 도중에 만약 날 속였어. 속이고 둘이서 사귀었다. 그렇지. 근데 내 마음은 얘 없으면 안 돼. 와, 나 모르겠어요. 저주할까 아니면은 진짜 아파할까? 네. 저는 이해가 가요. 매달리지는 않아. 자존심이 있어서 매달리지는 않아. 매달리는 건 않아요. 인연이 아닌 거죠. 어쨌든 그 4번을 선택하신 분은 당신은 확실한 기분 파, 그날 기분에 따라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종잡을 수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통이 커서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일이 많으므로 그만큼 인기도 많다입니다. 근데 요 네 가지에 조금씩은 다 섞여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 같아요. 이건 그럴 수 있어요. 이건 상황에 따라 또 바뀔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쉬어가야 될 것 같아요. 광고 딱 3개만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신용카드 단말기 그동안 돈 주고 사셨습니까? 가장 낮은 수수료로 공짜로 드립니다. 아직도 포스 기계 돈 주고 사십니까? 미국 최고의 포스 시스템을 무료로 드립니다. 미국 대학 교수 출신으로 25년 경력의 설계 디자이너 소피아 장. 부동산 에이전트 경험으로 어떤 비즈니스에 관한 문제도 아낌없이 해결해 드립니다. 고객을 가족처럼 모시는 소피아 장. 213-326-7754 213-326-7754. 낙엽처럼 쌓여가던 무의미한 나의 하루들. 플러튼 빌라 양로 호텔에서 노년의 행복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정과 추억, 건강해지는 기쁨. 나의 오늘은 든든한 친구들과 함께라서 더욱 행복합니다. 품위 있는 노후 생활, 케어 전문가의 정성 어린 손길. 이제 돌아갈 내 집은 플러튼 빌라입니다. 플러튼 빌라 양로 호텔 714-308-9800. 안녕하세요. 오리온 바디샵 데이빌리입니다. 정직한 마음과 최선 다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오리온 바디샵을 운영한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네요. 또 한자리에서만 오직 한 길로 바디샵을 운영해 왔으니 또 많은 손님들이 단골 고객들이죠. 정말 감사드립니다. 또한 정직과 신뢰로 여러분의 자동차를 정성껏 잘 고쳐드리겠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저희 위치는 올림픽과 크랜쇼 코너 4100 웨스트 올림픽 블루버드 강남회관 건너편입니다. 대표 전화는 323-525-0400 데이빌리를 꼭 찾아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기야, 많이 먹어. 맛있는 요리, 맛있는 힐링. 강 셰프의 이럴 땐 뭐 먹지? 네,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우리 강 셰프 파헤치기. 네. 네, 여러분도 함께 파헤친다는 건지 모르겠네. 네, 힐링 요리 대신에 우리가 힐링 타임 시간을 준비해봤어요. 나도 모르는 나를 알아가는 시간, 마음을 알아보는 시간. 나를 먼저 아는 게 중요하죠. 그럼요. 남이 어떻다, 뭐 왈가불가하기 전에, 남을 탓하기 전에 내 자신부터 돌아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어른인 것 같아요. 그게 맞아요. 어른이 할 수 있는 행동이고 애들은 뭐가 잘못됐을 때는 항상 남 탓하는 게 애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그게 참 쉽지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렇지만 오늘 이 방송 들으신 이후부터는 남을 뭔가 우리가 살면서 그럴 수 있잖아요. 남을 탓할 수 있잖아요. 있죠. 그런 일이 저도 생길 하죠. 때 이 방송을 생각하시면서 아, 나부터 돌아봐야지 라는 생각을 한번 이 심리 테스트 웨브사이트에 들어가서 나를 다시 한번 보자. 그렇죠. 어떤가. 근데 소크라테스의 말도 있잖아요. 네 자신을 알라. 그렇죠.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되게 중요해요. 그럼요. 네. 네. 말씀 다 끝나셨나요? 네, 끝났습니다. 고고. 자,
그러면 세 번째 심리 테스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삶을 살게 될까라는 거예요. 이건 되게 궁금하시죠? 궁금해요. 저도 이게 궁금해요. 궁금하더라고요. 네. 자, 당신은 매일 밤 창가에 서서 마음에 드는 별을 바라보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그 별이 사라졌어요. 헐. 그렇다면 과연 그 별은 다음 중 어떻게 되었을까요? 1. 수명이 끝나서 소멸했다. 2. 구름에 감추어진 것뿐이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장. 손이 건조해서 이게 안 잡히네요. 로션. 마음은 로션 촉촉해요. 필수. 손만 건조한 거예요. 네네. 3번 다른 별과 충동하여 부서져 버렸다. 헐. 4번 그 별은 환상이었다. 헐. 자,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구름에 잠깐 가려진 것뿐이다. 오, 빙고. 저랑 네. 똑같으시네요. 네, 저도 구름에 가려졌다. 그 별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랑 나랑 이렇게 성격이 뭐가 있냐면 비슷해요, 그죠? 긍정적인 거가 있었고 맞아요. 우리는 약간 이렇게 악과는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네. 싫어해. 그렇죠. 이게 저 불의를 보면 못 참거든요. 그리고 별이 깨졌다? 왜 그 아름다운 별이 왜 깨져? 잠깐 없다가 다시 당연히 가려진 나타나지. 것뿐이지. 이런 마인드가 똑같은 거야. 예, 빙고. 오케이. 네, 찌뽕. 네. 오케이. 자, 1번을 선택하신 분, 수명이 끝나 소멸했다라고 선택하신 분은 어두워. 네, 당신은 인생은 대성공도 없고 큰 트러블에 휘말릴 일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당신은 지극히 평범하지만 충실한 인생을 보내게 된다. 만년에는 귀여운 손자들에게 둘러싸여 평온한 나날을 보내게 되지만 재미없는 인생이라 말할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요즘 세상에선 평범한 것이야말로 가장 큰 행복한 삶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평범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평범한 거 분들이 좋아해? 선이? 나는 평범한 거 별로 안 재미가 그러니까 없을 것 같아요. 재미가 좀. 없고 네. 내가 한국에서 이렇게 뉴스 같은 걸 보면 네. 나라에서 하는 짭을 잡으려고 공무원 시험을 그렇게 막 악착같이 보고 그러는데 저도 공무원 나는 그 매력을 못 느끼겠더라고. 네. 저도 그게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걸 못해요. 안전하게 네. 그냥 돈 나오는 거를 바라보면서 그냥 그 일만 내가 30-40년을 한다? 답답해서 나 못할 것 같아. 그런 기질이 저랑 비슷하신 것 그런 같아요. 것 같아요. 저도 공무원은 못할 것 같더라고요. 끼 있는 사람은 공무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가요? 네네. 자, 요거 1번은 그러니까 공무원 스타일이라는 거죠? 네네. 네. 자, 2번 구름에 감추어진 것뿐이다. 우리 얘기인 거죠? 맞아. 당신은 작은 일에도 신경을 쓰는 사람으로 주위 사람들로부터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이라고 인식이 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잔머리만 발달한 사람이라고 오해를 받기도 한다. 요거 아닌데? 나 인정할 건 인정해요. 왜? 네. 뭐 잔머리도 머리가 좋아야지 잔머리를 그렇죠. 부리는 거죠. 그렇긴 하죠. 얼마나 잘하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이것도 우리 알고 모르게 같은데. 하는 거예요. 그것도. 잔머리도 좋게 쓰면 좋은 그럼요. 거예요. 근데 이걸 나쁘게 쓰면 나쁜 거지. 나쁜 거죠. 옛날에 어렸을 때 나이클럽에서 이렇게 약간 합리화하나? 썼었어요. 제가 잔머리를 저도 20대 때 썼었어요. 많이 써요. 네. 여자 저는 10대 때 어디? 10대 때 어디? 학교에서 학교에서 그렇지. 네. 근데 남자들은 여자 꼬시는데 잔머리를 많이 굴려요. 아, 이게 1위야. 내가 봤을 때 만약에 네. 쫙 남자들을 쫙 뭐 10만 명을 데려다 놓고 손들어 뭐 이렇게 하잖아요. 너네들 잔머리 제일 많이 굴렸 때가 언제니? 그리고 네. 이제 초이스를 많이 주잖아요. 네. 딱 여자 꼬실 때예요. 아 진짜요? 이게 많이 써요. 저는 학교에서 많이 봤거든요. 뭐 나도 몰래 해봤거든요. 선생님 몰래 잠자는 법, 그렇지. 도시락 먹고 한 번도 들킨 적 없고 뭐 이런 거. 그렇지. 아유, 근데 그거는 순수한 되게 이쁜 잔머리잖아요. 근데 네. 이런 거 있잖아. 이게 뭐 어른들이 들으시니까 잠깐 얘기를 해줄게. 술을 안 취했는데 약간 취한 척하고 나이클럽 끝나서 그거는 여자를 데리고 잔머리가 아니고 사기죠. 괜히 호텔을 빙빙 그거 도는 사기죠. 이게 이런 게 남자들의 20대 때 그래요? 잔머리예요. 그건 사기 아닌가요? 사기가 아니라 어떻게 지금도 사기 보면 캐릭이라고 그러잖아요. 사기 캐릭. 약간 사기 캐릭터. 호르몬이 풍성한 애들이 많았어요 그때. 그렇군요. 네, 그런 거 몰랐네요. 그런 거 어떻게 지금 보면 아유 귀엽다 이럴 수도 있는 게 여자를 데려 들어갈 수는 없는 거야. 근데 그냥 빙빙 돌기만 하는 거야. 단지 거기 그런 네, 거. 거기까지죠. 거기까지면 순수한 그리고 거죠. 괜히 여자가 나 힘드니까 들어가지 이런 걸 바라고 뭐 이런 거 귀엽잖아. 근데 여자는 절대 그러지 않지. 갑자기 뭐가 그러니까 생각났어. 바보죠. 네.
이런 잔머리들 남자들이 많이 부렸어요. 오빠 운전 잘해 뭐 이런 거. 에? 맞아. 오빠 운전 잘해. 술 취해서는 운전 못해. 너가 좀 데려다 주면 안 되겠니? 뭐 이런 거. 네. 술이 많이 취해서 집이 기억이 안 난단다. 이런 거죠. 네, 잔머리.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어디까지 했죠? 네. 네, 일부 사람들에게는 잔머리만 발달한 사람으로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어느 날 당신의 진실성에 오해를 풀게 된다면 당신의 매력에 끌리게 된다. 정답이네요. 정답. 그렇죠. 그러므로 당신은 친구복이 많은 즐거운 인생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네, 오, 예. 좋아요. 자, 그리고 3번 다른 별과 충동하여 부서져 버렸다를 선택하신 분. 잔인한 것 같아. 왜 별이 왜 꼭 충동을 해야지? 충동을 해서 왜 박살이 나야 되는 걸까요? 어쨌든 이걸 선택하신 안 분들이 좋아. 계실 거란 말이죠. 네네. 네, 당신은 평소에는 별로 눈에 띄지 않지만 어려운 일이 닥쳤을 경우 도움이 되는 사람이다. 오, 멋진데요? 오. 즉 인생에 있어서 친구가 곤란에 처했을 경우나 회사에 어려움이 부딪혔을 때 물심양면으로 힘을 쓰는 사람이다. 있어요. 제 주변에 잔다르크 같은 있어요. 사람이네요. 멋있어요. 오, 이런 분들 멋있네요. 멋있어요. 요 설명한 거는 별이 둘이 부닥쳐서 이건 되게 안 좋은 그거였는데 네. 제 주변에 있어요. 근데 너무 멋있어. 여자인데 아, 여자예요. 예, 제 와이프 친구인데 네. 제가 이분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후추ok도 시작할 수 있었고 그분 예, 그때 말씀하셨었죠. 근데 멋있어. 안 나타나. 그러다가 우리가 힘들 때 나타나. 그래서 도와줘. 그리고는 멋지다. 싹 또 없어져. 멋지다. 네. 멋지다. 그러면 멋있어요. 친구로 두신 분들은 참 행복할 것 같아요. 행복하죠. 오, 근데 멋있다. 저랑도 원더우먼 친해진 같다. 것 같아요. 우리 와이프가 문제가 하나 있어요. 네. 전화기를 거의 이렇게 포기라고 전화 보지를 않아요. 저희 남편도 그런데 똑같네요. 네. 그 부분은. 그래서 본인 지인들이 네. 그걸 알아요. 이제는 오. 나한테 연락해. 내가 저- 무슨 세크레터리야? 여보 전화 받아. 똑같네요. 이걸 뭐 대령해야 되는 거야. 오. 근데 그건 상관없어요. 뭐 해줄 수 있는 거니까. 그쵸. 근데 내가 우리 와이프 만나면 진짜 급할 때 자기가 핸드폰 이렇게 팽개치고 다니다가 못 쓰면 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평생 후회할 수도 있어. 제발 이거를 가지고는 있어라. 네. 그럴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내가 해주는 게 있다 보니까 네. 편하니까 뭐 나한테 연락하면 되지 이런데 그거 잘못하다면 큰일 날 수가 그렇죠. 있거든요. 상대방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 있거든요. 답답해요. 근데 네. 본인들이 다 알더라고요. 지인들이 알아서 네, 맞아요. 원래 저희 카톡을 집도 보냈는데도 2, 3일 후에 답변을 해도 화를 안 내더라고요. 저한테 저희 남편 친구들이나 지인들이 저한테 연락을 해요. 남편 받고. 저희 집도 그러거든요. 정말 답답해요. 저는 아예 답답해요. 전화를 안 하는데 네. 그래도 뭐 이제 뭐 교통사고가 뭐 접촉사고가 났거나 차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나 아니면 집에 무슨 문제가 그럼요. 있었을 때 안 받아요. 그러면 정말 답답해 미치거든요. 그럴 때는 화가 나죠. 화가 나죠. 저도 화가 나요. 근데 화를 이제 내죠. 그런 일 없다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장난으로 핸드폰 목걸이를 해줘야겠다고 아우, 맨날 그래도 달고 안 다니게 하더라고요. 그래도 그거 안 되더라고요. 놓고 딴 데 놓고 다닐 것 습관인 것 같더라고요. 같아요. 혈액형에 약간 성격이 진짜 조금씩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럼 무슨 혈액형이세요? O형이에요, O형. 우리 남편 AB형인데. AB형. 일라. 쉽지 않네요. 네. 모르겠어요. 저는 AB형을 옛날에 만나봤는데, 전 힘들었습니다. 되게 힘들었어요. 저도 힘듭니다. 네. 아니 뭐 남편을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네 착해요. 네, 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 했구나. 물심양면으로 힘을 쓰는 사람이다. 그렇죠. 멋있죠. 단 그때만은 모든 사람들에게 영웅 대접을 받게 되지만 곧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잊혀져 버릴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조용히 좋은 일을 하는 그런 타입인가 봐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일이 일어날 때마다 사람들은 항상 당신을 바라보므로 언행에 조심해야 된다. 3번 괜찮은데요? 3번 좋아요. 3번 좋아요. 자 그리고 4번 그 별은 환상이었다를 선택하신 분. 당신은 상식에 묶이고 싶지 아니하며 누구라도 경험했을 법한 삶은 살기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즉 당신은 평범한 회사원으로 일하는 것보다 독자적인 세계를 살아가는 예술가나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일을 하고 싶어 할 것이다. 연예인들을 얘기하나 봐요. 그렇죠. 당신이 꿈꾸는 이런 일들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실현하기 위해서는 주위 사람들과의 이해와 협력이 필요하다.
또한 현실을 바라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며 희노애락에 좌우되지 좌우지장지지지 저까지 나왔네요. 버릇됐어요. 네, 좌우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지켜나간다면 당신의 인생은 자극적이고 멋진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네, 중요한 건 여기까지. 허황된 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약간 현실적으로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뭐 연예인이 되고 싶어, 아니면 내가 예술가가 되고 싶어. 내가 탤런트가 있어요. 하지만 그거에 대해 뒷받침하는 노력과 여러 가지가 따라줘야 그렇죠. 내가 그렇게 올라가는데 30년 동안 나 예술가 할래 했는데 지금 다 해봤는데 안 됐을 때는 네. 약간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는 거를 30년 저는 했는데도 좀 그러면요. 네.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잔인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내가 혼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를 바라보는 가족이 있을 수도 있는 맞아. 거고 또 날 키워준 부모님이 있는데 내가 저러고 있다. 맨날 뭐 부모님한테 돈이나 뭐 꿔가고 네. 생활도 못하고 맨날 찌질이처럼 산다. 요거는 좀 네. 현실적으로 바꿔서 내 꿈을 키우되 돈을 어느 정도 해서 생활을 혼자 키워나갈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삶이 같이 조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러네요, 진짜. 네, 네. 네. 제가 지금 와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요리를 하잖아요. 네. 쟤는 이제 미술적으로 하고 싶었는데 저희 할머니 반대를 못했잖아요. 네. 근데 내가 돈을 벌면서 예술을 할 수 있는 게 요리더라고요. 그러네요, 진짜. 예. 요리도 예술이잖아요. 예술으로 약간 내가 뭐 접시를 도화지처럼 쓸 수도 있고 이쁘게 해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는 게 예술인 거예요. 100% 그렇죠. 내가 만족스러운 예술은 아니지만 네. 하지만 나는 현실적으로 내 가정을 지켜야 되고 거기에 돈을 벌어야 되는데 내가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를 찾는데 이거가 딱 맞았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요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요런 거를 좀 한쪽 나는 연예인 하면 뭐 노래 가수 영화 배우 이게 아니라 그 버라이티가 되게 넓은데 이 그렇지. 시야를 넓게 안 보고 이것만 하나 보잖아요. 그러면 그러다 세월은 보면 기다려주지 않아요. 맞아. 탈이 날 수도 있고. 네, 그렇죠. 맞아요. 탈랄라. 네, 있잖아요. 탈랄라. 네. 네, 오늘 심리 테스트 힐링 타임 시간 한번 가져보고 있는데요. 잠깐 광고 듣고 돌아와서 우리 인사를 해야 될 시간이에요. 네네. 벌써 아유. 너무 아쉽지만 좀 준비 아우, 많이 우리 진짜 했는데. 우리 둘 다 수다쟁이야. 그러니까 TMT. 근데 우리 반말했다, 존댓말했다. 이거 진짜 엉망이야. 이거 뭐야? 오락가락하네요. 자, 그러면 잠깐 광고 듣고 돌아오겠습니다. 정들었던 제 차 아주 자동차에서 아주 좋은 가격에 팔았어요. 나도 아주 자동차에서 좋은 가격에 팔고 새 차로 바꿨지. 요즘 같은 때에 가격 잘 쳐주고 믿고 팔 수 있는 곳은 아주 자동차뿐인 것 같아요. 중고차 팔고 새 차 사거나 리스할 때도 역시 아주 자동차에서는 아주 큰 만족을 드립니다. 아주 오토스닷컴에서 중고차 보유 현황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올림픽과 알링턴 323-731-2100 323-731-2100번. 옷깃 스치는 인연, 맺을 사이도 없이 사람들은 무엇에 그리 바쁜 것일까요? 그런 당신,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길거리 식사에 나의 시간을 맞바꾸고 눈과 귀, 혀를 자극하는 맛에 너무 쉽게 빠져드는 우리. 지금 우리가 먹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연이 선물하는 내 몸의 변화, 일홈생식. 네, 광고 듣고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 이 새로운 코너, 네, 힐링 타임, 네, 강 셰프 파헤치기. 네. 힐링은 뭐 내가 된 건지 뭐 선이가 된 건 난 잘 모르겠고 하여튼 좀 약간 파헤치긴 파헤친 거는 같아요. 근데 네. 재밌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재밌는 힐링 타임 시간 다음 주에도 이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직 좀 남아 있어요. 선이가 준비를 많이 했어요. 네. 근데 우리가 수다를 너무 많이 떠니까 3개밖에 못 했어요. 오늘 뭐 교회 얘기를 한 15분 한 것 같고 뭐 믿음 얘기서부터 뭐 네. 여기저기 많이 뛰어다녔는데 네. 거의 많이 준비했는데 책 한 권을 준비했는데 그렇지. 지금 3개밖에 못 했어요. 준비한 사람의 성의가 있지. 그리고 뒤에가 또 재밌는 게 또 뒤에 쫙 재밌는 게 깔렸대요.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포기할 수 없고 네. 다음 네. 시간에도 한 번 더 요걸 하는 걸로 네. 결정 졌죠 우리가? 네. 네. 나도 자꾸만 존댓말했다 반말했다 이거 어쩌나. 헷갈려요. 네. 네. 자, 오늘도 우리 강 셰프님과 함께 재미있는 시간, 또 힐링 타임 시간을 가져봤는데 여러분은 어떠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도 계속 이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 같이 한번 해보시면서 나는 내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지, 어떤 심리가 있지 하는 걸 한번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죠, 좋죠. 그렇게 하면 내 자신을 먼저 알아야 그렇죠. 다른 사람도 이해할 알 수도 수 있고 더 이해할 수도 있고 네. 좀 넓은 마음이 생기는 것 같은데요. 또 거꾸로 이거를 네. 봤는데 더 안 좋게 다른 사람을 볼 수도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죠. 우리 세상을 좋게 보는 네. 하루하루가 됐으면 저는 좋겠어요. 예, 네, 예. 맞아요. 감사하고 네. 긍정적인 마음 이게 가장 행복의 지름길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아무리 힘든 일도 네. 저도 이렇게 살아보니까 네, 다 지나가더라고요. 지나가면 별거 아니었는데 내가 네. 왜 그땐 그랬나 맞아요.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지금 고통을 겪으신 분들한테는 네. 좀 죄송한 얘기인데 네. 조금 네. 크게 보셔가지고 지금 힘드신 걸 하고 지금 행복하고 감사한 걸 보시잖아요. 그러면 지금 힘들거나 내가 못 이겨내는 게 작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저는 좋겠다라는 바람입니다. 네, 맞아요. 좋은 날은 반드시 오니까요. 와요. 네, 이 시기, 이 터널만 지나면 그럼요. 네, 햇빛이 쫙 비쳐 올 테니까 희망을 가지고 조금만 더 버티시고 힘내시기 바랍니다. 네. 네, 강 셰프님과 함께한 시간, 네, 여러분과 또 함께 잘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 가져보면서 다음 시간에도 더욱 재밌는 시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강 셰프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강 셰프의 이럴 때 뭐 먹지 지금까지 강 셰프. 네, 저는 권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